VBN 네, 반갑습니다. 우리 스윙맨 가족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여러분들의 스윙맨 다비드입니다. 스윙맨은 개인 투자자들이 모르는 핵심 재료들과 상한가나 급등이 가능한 급등 예상 종목들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을 잘 모르는 초보 투자자분들과 주식을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주린이 분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필수 아이템, 저희 스윙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시작에 앞서서 이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는 항상 질 좋은 컨텐츠와 좋은 종목들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윙맨 가족분들이 매매하는 모든 종목들이 상한가, 연상한가, 점상한가 가기를 기원합니다. 자, 본론에 앞서서 스윙맨에서 제공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 설치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유튜브 영상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좀 내려와 보시면은 여기 이제 설명 글들이 나와 있고 여기 더보기 버튼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아래쪽에 이제 링크들이 나오고 여러분들 쓰는 스마트폰에 맞춰서 안드로이드, 아이폰 앱스토어 클릭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구글 플레이 설치 페이지로 이동이 되고요. 여기에 설치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주식의 정점 어플리케이션이 무료로 설치가 됩니다. 이 주식의 정점 어플리케이션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저 다비드 전문가가 운영하는 무료 주식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설치를 하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은 스윙맨 추천주, 그 다음에 스윙맨 집중 분석, 그 다음에 스윙맨 강의 노트, 그 다음에 공지사항 유튜브 등등등이 나와 있죠. 일단은 뭐 강의 노트는 제가 강의해드리는 뭐 그런 내용들이라던가 과거의 영상 찍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제시해드리는 그 다음에 제공해드리는 검색식 이런 것들을 이제 올려드리는 구간이고요. 두 번째 있는 집중 분석에서는 뭐 종목 집중 분석이라던가 뭐 특징주들이 되겠죠. 아니면 스윙맨 테마 집중 분석, 아니면 오늘의 특징주에서 오늘 어떤 종목이 잘 나가고 셌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그 쓰시는 거에 맞춰서 필요하신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저녁 같은 경우는 요즘에 저출산 테마들이 굉장히 좀 세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뉴스가 있었고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부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는 분들 보시라고 이렇게 글도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우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스윙맨 추천주를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죠. 그래서 여기 추천주도 올려드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종목들, 물론 100%의 승률이 나올 수는 없겠으나 항상 또 급등이 가능하고 항상 여러분들이 매매에 참고하면은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종목들을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공략 종목, 그 다음에 전량 매수 가격 목표가, 손절가, 기술적 분석 이런 부분들도 올려드리는데 참고하시고, 나는 요거보다 조금 좀 뭐 손절가를 타이트하겠다, 아니면은 목표가를 조금 더 좀 멀리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개별적인 매매 성향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좋은 종목들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윙맨 추천주 아래 이렇게 수익 인증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같이 매매하시고 수익 내신 분들이 이렇게 또 수익 인증 이런 글들도 많이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들과 최근에 수익 나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과 그 다음에 우리 어플 이용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수익을 냈을 때 좋은 이런 캡처 글들도 올려주시면 제가 또 감동을 받고 더 좋은 종목을 열심히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아 우리 스윙맨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20일이고요. 화요일 시장이 마감되고 지금 저녁 6시쯤에 제 영상을 좀 찍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은, 그동안 제가 작년 하반기에서부터 매일매일 강조를 해드렸었던 그런 한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의 찐사랑을 좀 보여주고 있었던 그런 전문가인데,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의 특징적인 이슈들이 좀 다시 나오면서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을 많이 받고 있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반도체를 찐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입장으로서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또 이쪽에 어떤 이슈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새롭게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무엇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TSMC, 여기는 다들 알고 계시죠. 대만에 있는 기업인데
파운드리 반도체 또 1등 기업입니다. 정전사고, 그 다음에 영향은 차량용 MCU 공급 부족 심화 이렇게 해가지고 어버브 반도체라는 종목이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4월 19일 월요일날 보여줬습니다. 상한가 근처까지 갔는데 상한가에 안착은 못하고 어제 못다한 그 상한가 이상의 흐름을 오늘 추가적으로 보여주면서 강세가 나왔죠.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최근에 반도체 중소형주들, 그러니까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요것과 함께 같이 떠오르고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는 지난 뭐 2월, 3월 상대적으로는 잘 버티는 그림들이 나왔으나 우리 코스닥 증시가 2월, 3월 달에 아래쪽으로 밀리는 구간들이 나왔잖아요. 아래쪽으로 밀리는 이런 구간 안에서 중소형 관련된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도 이런 부분들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강한 급등으로 나왔고 최근에 이렇게 아래에서 차트를 만들면서 위쪽으로 다시 열고 있는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그림들과 또 좋은 이슈들이 이어지고 지금 뭐 최근에 올라왔었던 반도체 관련된 증권사들의 보고서들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같이 보면서 우리가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좋은 반도체 종목들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수익맨 유튜브에서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들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반도체 영상을 굉장히 좀 많이 찍어 드렸었죠. 근데 실제로 지금은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좀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종목을 지금 사기에 좋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버브 반도체를 추천드렸던 위치도 이런 위치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그때 기준으로 100% 이상 뭐 150% 가량의 상승률이 나왔더라고요. 이런 종목들을 지금 매수하기가 지금은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 간에 반도체 쪽에서 지금 종목을 매수하면은 고가에 대한 리스크를 좀 안고 가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투자자분들의 좀 성향에도 맞추어서 그냥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뭐 어버브 반도체든 한미 반도체든 아니면 뭐 최근에 잘 나갔었던 뭐 SFA 반도체든 이런 종목들도 지금은 뭐 바닥 대비해선 떠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저는 이 모든 종목들이 추후에 뭐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더 높아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계속해서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을 지금 매수하기에는 틀렸을 때 안고 가야 되는 리스크들이 좀 너무 크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 먼저 가는 종목들도 있고 뭐 어떤 기업이 더 좋아요 그러면 지금 잘 가고 있는 기업이 당연히 좋은 기업이겠죠. 근데 지금 오늘 제가 알려드릴 종목들은 그래도 지금 고가권에 대한 리스크들이 조금 줄어든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수해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찾아보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반도체 종목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반도체 관련된 섹터 그 다음에 요거 업종들을 분위기를 체크를 할 때 항상 1순위로 봐야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 당연히 우리나라의 대장주 삼성전자를 봐야겠죠. 사실 삼성전자가 1월 달에 고점을 찍고 2월, 3월 그 다음에 현재 4월까지 해서 뭐 좋은 퍼포먼스가 최근에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주가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왔죠. 역대급 실적이 또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는 기대하는 부분들이 나왔지만 뭐 서프라이즈급은 아니지만 충분히 앞으로의 실적과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좋은 실적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뭐 많은 그 중소형 반도체 기업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거기에 이제 연결고리를 있는 우리나라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의 분위기가 연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일단은 삼성전자의 추후에 이번 하반기까지의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이 무게감에 어울리지 않게 작년 11월, 12월 달에 굉장히 많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1월 달까지 해서. 근데 지금 뭐 이렇게 횡보를 하고 추세가 깨지지 않은 상황에서 소화해내는 이런 구간들은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삼성전자가 오히려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무슨 잡주들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쉬지 않고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불어오는 거기서 닥치는 그 후폭풍들이 조금 더 좀 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건전한 뭐 조정세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다시 한번 위쪽으로 뚫고 올라가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만 삼성전자, 10만 전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충분히 올해 안에도 달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안에서도 분위기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첫 번째는 반도체 중소형 종목들은 이제
먹고 들어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럼 이제 이런 과정 안에서 지금 반도체 쪽에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뭐 이슈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증권사들이 의견을 표출하는 보고서들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의 키워드는 반도체 공급 부족, 이게 가장 센 내용입니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세계 점유율이 센 부분들이 메모리 반도체고, 그 다음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점유율이 떨어지죠. 근데 사실상 지금 세계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부분들은 비메모리 반도체, 특히나 차량용 반도체 쪽이 좀 더 부족한 상황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더 충족을 시켜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더 좋은 분위기가 완성이 됐겠지만, 아예 뭐 발을 빼고 있는 그런 상황들도 아니고, 과거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그 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투자와 적극적인 점유율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상대적으로는 비메모리 쪽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나라 기업 안에서도 뭐 비메모리 쪽의 이슈를 가지고 그 다음에 흐름을 가지고 가는 그런 종목들도 있거니와,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하고 있었던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되 공급은 뭐 부족한 이런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 같은 경우도 1분기에 뭐 120불에서 최대 180불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공급이 거기에 맞춰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가격의 상승으로 나오는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공급 부족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뭐 언택트화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 것도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이 뭐 증설이라던가 투자 설비 증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소극적인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경기 회복과 여기에 대한 그 빠른 회복 속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나오니까 지금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다가 태클을 뭐 계속해서 걸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견제를 하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몇 달 전에는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가 미국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아니면 이제 히토류라던가 아니면 반도체라던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조사를 좀 해보고 어느 정도 상황인지 조사를 좀 해봐.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내용을 또 했죠. 최근에 12일이죠. 그 당시에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반도체 많은 기업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공격적인 투자를 할 것을 권고를 했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중국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유지를 한다, 이렇게 해서 그런 발표들을 좀 했는데, 사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제재가 유지가 되면서 미국에서 공격적인 반도체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서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가 TSMC의 좀 적극적인 협력 관계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어필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 반도체 산업에는 이런 바이든의 기조, 이런 텐션들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조만간 미국 쪽에서의 설비 투자 증설 요구에 대한 개시가 이제 전망이 된다, 이런 뉴스들도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거기에 맞춰서 반도체 가격 인상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부족 현상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 쪽에 실적이 뭐 계속해서 좀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쪽에 대해서 좀 뭐 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은 전혀 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쪽의 리스크라고 한다면은 뭐 나스닥 쪽이라던가 아니면 미증시가 꺾여가지고 분위기가 빠진다라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 유일한 리스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기에는 증시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고, 어제 미증시가 좀 밀리고 차익 물량들이 떨어졌습니다라고 해석을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증시는 지금 견고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뭐 나오지 않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미리 지금 우려를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반도체 쪽에,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정전, TSMC 정전 뭐 이런 내용들이 키워드가 있었으나, 뭐 추가적으로 막 테마주처럼 막 이슈와 재료가 굉장히 강력해서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뭐 실적과 앞으로의 뭐 이제 뭐 가격 변동이라던가 아니면 뭐 수요 증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최근에 한미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좀 잘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이제 증권사의 리포트들이 나오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뭐 특별한 뉴스들과 이슈들은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실적이 또 잘 나오고 앞으로 이제 뭐 설비 투자액이 좀 뭐 상향이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도 실적이 잘 나올 것 같다, 그냥 좀 탄탄한
펀더메탈적인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슈화하고 그 다음에 뭐 거기에서 이제 그런 모멘텀을 통해서 좀 수급들이 잘 들어오고 이런 과정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테크인 같은 경우도 리포트들이 하나 올라왔는데 실적 우려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이슈라든가 모멘텀 테마주 같은 내용들은 아니죠. 그래서 그 반도체 종목들을 본다 하더라도 개별 이슈들보다는 업종의 분위기 개선과 그 다음에 뭐 실적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로 이제 탄탄하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과거에 말씀드렸던 SFA 반도체, 한미 반도체, 뭐 아니면은 유니셈, 어버브 반도체 이런 것들이 지금 먼저 선두에 서서 그러니까 좀 업종을 끌고 가는 이런 느낌이긴 해요. 근데 그런 거는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매수를 해도 좀 하단에다가 좀 짧은 대응과 그 다음에 리스크를 안고 가도 좋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시는 건데, 상대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매수를 해도 기술적으로 좀 괜찮고 기업에 대한 내용들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탑3로 한번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유니테스트라는 종목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유니테스트 뒤에 이제 테스트라는 게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 검사 장비 업체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인데 최근에 일단은 움직임을 좀 보겠습니다. 주봉상의 차트와 그 다음에 일봉상의 차트를 볼 건데 얘도 사실 바닥은 아니에요. 그죠? 바닥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주봉상의 바닥도 여기고 일봉상의 뭐 장기 평선을 처음 돌파하는 바닥은 뭐 이런 구간인데 그때보다는 주가가 레벨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을 선택을 한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과열이 나오진 않았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충분히 매물대와 그 다음에 지지대를 좀 만들어 놓으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주가의 작업을 좀 만들어 놨고 여기에서 파동 안에서의 저점 이런 것들이 이제 올려 놓으면서 여기에 만들어 놨던 요 안에서의 박스 혹은 고점을 최근에 돌파하고 이동평균선을 이제 막 열었죠.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이제 막 열린 오픈 차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 종목의 최근의 수급을 보면은 이게 이제 외국인 보유 수량이에요. 기관 쪽에서는 조금 매도가 나갔지만 외국인 보유 수량들이 횡보하는 요 과정 안에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매집을 좀 많이 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는 지난 4분기 쪽에서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리포트를 보면은 4분기 매출액이 그 다음에 30%가 올라갔고 영업이익은 334% 올라가는 상승 플러스가 되는 이런 기록을 만들었다. 근데 이제 컨센서스 추정치보다는 약간 좀 못 미쳤다. 그러니까 예상이 너는 실적 되게 잘 나올 거야 라는 거를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되게 잘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우와 더 잘 나왔네 이런 느낌은 아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됐었는데,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쪽 검사 장비 뭐 이쪽에 대한 수주 발주 뭐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최근에 태양광 쪽으로 사업을 진출을 해가지고 이제 막 매출을 거둬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발로 인한 그 다음에 뭐 지금 세계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반도체 분위기도 좋지만 그 다음에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세계 기후 협약 그거에 대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도 좀 초청을 했다 이런 뉴스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과거부터 당선 공약 중에 하나가 친환경적인 부분들이었죠. 그래서 뭐 태양광 쪽에 대한 부분들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전망은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과거에는 이쪽에서 실적이 없었는데 최근부터 실적이 좀 땡겨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어떤 뭐 반도체 쪽을 보든 아니면 신사업 부분인 태양광 쪽으로 보든 간에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흥행을 할 것 같다라는 이슈들로 좀 만들어졌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 뭐 매출의 대부분은 태양광 쪽은 아니지만 그쪽의 테마와 이슈가 불어서 그쪽 종목들이 막 날리고 급등을 한다 하더라도 같이 이슈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모멘텀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도 지금 분위기가 좋은 상황인데 지금 일봉의 차트가 이렇게 돌파가 나왔잖아요. 121선 돌파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뭐 지지하고 종가관리가 나오는 그런 그림인데, 뭐 짧게 보시는 분들은 요런 데라던가 뭐 요런 데다가 기준선 딱 잡아놓고 대응을 하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뭐 그렇지 않은 그림에서는 뭐 월봉상 차트 보면서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요 구간들을 돌파해내는 요런 과정들을 기다려보는 요런 매매들도 충분히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유니테스트라는 종목 관심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ENF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ENF 테크놀로지 마찬가지로 뭐 일봉상에 최근에 만들어진 이런 바닥 돌파 구간들은 나오는데 과거 흐름부터 본다라고 하면은 얘는 뭐 2만원대부터 2020년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왔고 거래량이 없었죠. 월봉상에서. 그 다음에 위쪽으로 거래량 늘리면서 치고 전고점 한번 뚫어 놓은 다음에 다시 조정 나온 구간에서 거래량이 좀 별로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구간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시 한번
위쪽으로 붙이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멀리 본다라고 하면은 이 윗공간을 뚫는 흐름도 기대해도 좋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 종목도 외국인 보유 수량들이 바닥에서 좀 늘어나고 있네요.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도 같이 좀 매수 흐름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얘는 일봉상 차트의 흐름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과거에 여기에서 올랐다가 내려왔던 부분들 살짝 넘었지만 저항, 그 다음에 여기서의 저항 구간, 그 다음에 여기서의 저항 구간들을 붙이면서 거래량이 늘어났는데 그런 저항 구간들을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거래량 줄이면서 안착하는 단계들. 그럼 여기서 이제 아래 공간에는 이평선들도 쌓여 있고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뭐 거래량이 갑자기 악재로서 팡 터지지 않는 선에서는 방어가 나름대로 잘 되는 구간이 됐어요. 그 대신에 위쪽에는 뭐 그 위쪽엔 구간에는 매물이 여기 있으니까 올라갈 공간들이 좀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단기적으로 보는 열린 차트로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물론 멀리 놓고 보면 매물대가 바뀌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그림에 의해서 뭐 매물이 있는 그런 상황은 맞지만 지금은 차트가 열려 있죠. 그리고 가장 묵직한 매물들이 요 아래쪽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들은 지금 뭐 돌파를 좀 해주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실 요거를 좀 빨리 얘기를 하고 싶어서 2번이 좀 빨리 넘어갔는데 AD칩스라는 종목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종목을 과거에 방송 시스템 반도체 얘기를 했었을 때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가벼운 종목을 보시는 분들께 권장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에 뭐 좋은 퍼포먼스들도 좀 나왔었던 종목이고, 근데 이 종목의 지금 흐름을 보면은 충분히 좀 매력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AD칩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좀 작습니다. 1000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보다 변동성이 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단기 매매야 변동성이 크고 약간 요런 좀 가벼운 종목들은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피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차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분위기 보고 하면서 나는 단기적으로 좀 빠른 수익에 도전을 해보겠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매력적인 종목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거는 투자하는 관점에 따라서. 근데 이제 제가 이 종목을 사실 지난 주에 제가 장중에 무료 공개 방송을 하면서 실제로 장중에 추천을 좀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먹고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주가가 좀 다시 좀 낮아졌잖아요. 이렇게 눌러주는 자리에서는 재매수를 해도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일봉상의 구간은 지금 과거에 만들어 놨었던 여기 이제 툭툭 찌르는 이런 매물을 소화해내는 과정인데,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을 때 여기에서 지난 직전 언덕에서의 정고점은 뚫었어요. 그럼 방향은 위쪽으로 툭툭 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음봉으로 내리고 밀릴 때도 거래량이 없다라는 거는 힘이 상방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구간에서 이렇게 윗꼬리들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만들어놨던 이런 매물들을 좀 소화를 해내고 있다라는 건데, 얘가 이제 차트를 과거에 있었던 이런 빅 이벤트들 거래량이 터졌던 구간들까지 본다 하더라도 메인 매물대는 여기, 그 다음 매물대가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매물이 전부 소화가 되고 상방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먹고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는 탄력이 더 빨라질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는 좀 기술적인 차트 해석은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뭐 2차 매수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이제 60일선이라던가 매물대 이런 걸 보면서 손절선을 정확하게 대응한다던가 이런 식의 대응이 좀 필요하겠죠. 자, 그럼 주봉상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예쁜 그림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돌파 구간, 그 다음에 거래량 늘리면서 첫 번째 돌파, 그 다음에 과거의 저항 구간들이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지지 구간으로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N자형 파동 나오면서 이번에는 지난번 언덕을 뛰어넘기 위해서 만드는 이런 구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뭐 돌파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뭐 좀 아쉬운 그림 쌍봉이 될 수도 있겠으나, 지금 시장의 분위기와 일봉상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런 그림은 쌍봉이 아니라 여기에 돌파가 되면서 만들어지는 N자형 파동으로 기대를 해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과정 안에서 찌르고 돌파하고 240주선에 지지 마치고 이런 그림들은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월봉상의 차트도 지금 여기에서 이제 실패, 그 다음에 갖다 붙이고 안 빠진 상황에서 다시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월봉상의 차트가 여기 1750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오늘이 4월 20일이니까 월봉이 마감되면 다음 주 금요일까지네. 다음 주 금요일날 만약에 이제 종가가 이 위쪽에서 마감이 돼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월봉이 좀 예쁘게 돌파 차트가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힘이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제가 좋아하는 이제 막 열린 차트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AD칩스 시스템 반도체 이런 거기 때문에 뭐 묵직하게 가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SFA 반도체라던가, 아니면 얼마 전에 제가 주식의 정점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추천드려서 수익을 드렸던 종목이죠. 시그네틱스라던가 요런 약간 좀 가벼운 요런 종목들이 움직일 때 그 분위기를 보면서 AD칩스도 보통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자기 취향에 좀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저는 요 종목은 필히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하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제가 이 수익맨 유튜브를 찍으면서 특히나 뭐 과거에 반도체 종목들을 많이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성공하고 흥행한 종목들이 반도체에서는 되게 많이 나왔고, 웬만한 반도체 종목들 찍어드린 것 중에서는 급등이 안 나온 종목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뭐 과거만큼의 좋은 기회는 아니겠지만 반도체 쪽이 최근 2, 3개월 조용하다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투자자라고 한다면 반도체 종목의 포트 중에 하나 정도는 좀 관심 있게 보고 뭐 투자를 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라던가 SK 하이닉스를 찍어서 나는 멀리 보고 가져갈래, 그것도 저는 오케이예요. 근데 뭐 지금 좀 중소형주들을 조금 더 가격이 안정적인 자리에서 차트가 이제 막 만들어지는 종목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얘네들도 한번 참고하셔서 조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내용들이 마음에 드셨다고 한다면은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항상 또 질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그 다음에 좋은 종목들과 좋은 정보들을 올려드리니까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하셔서 제가 올려드리고 업로드가 되면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등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고 내일도 급등과 상한가를 드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익